인생에서 각자의 여정은 자기 자신을 찾고 완성해가는 신비롭고 도전적인 여행과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발전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 길 위에는 수많은 벽돌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실패, 그리고 좌절의 순간들입니다. 그 벽들은 마치 속삭이듯 말합니다. 이쯤에서 멈춰라. 이곳은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바로 발걸음을 멈출 때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며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물러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의지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장벽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벽을 단순한 끝이 아닌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으로 봅니다. 그들은 멈춰서서 차분히 관찰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며 방법을 찾아갑니다. 비록 천천히 혹은 고통스럽더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벽을 넘어서는 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완성해 가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벽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삶의 교훈임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포기하지 않고 충분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교훈 말입니다. 어느 날 이웃이 80세가 넘은 한 노인이 정원에 어린 두리안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이웃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두리안 열매를 드시려고 이 나무를 심으시는 건가요? 하지만 열매가 맺히려면 거의 10년이나 걸리지 않나요? 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어린 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 나이에 저는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날을 기다리기 어려울 거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심어둔 덕분에 두리안 열매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었지요. 오늘 이 나무를 심는 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 누군가가 이 맛있는 두리안 열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가치가 중요하답니다.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고 헌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요. 노인의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때로는 사랑과 희생의 씨앗을 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을 단순하게 살며 삶을 깊이 고민해온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날들. 넘어질 때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아픔은 나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단다. 그 교훈이 경고가 되어 주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지. 그런 경험 덕분에 비로소 나는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잠시 멈춘 후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도 알아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마치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관계와도 같단다.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 받기만을 원하고 이익을 줬다 보니 무엇인가를 위해 헌신하고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단다. 할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 얻고자 하는 사회는 결국 균형을 잃게 되지. 진정한 가치는 진심으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치 중요한 교훈을 담은 깨우침이었습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실패에서 얻은 교훈과 진심으로 베풀려는 마음으로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진행자가 방안을 둘러보며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기서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주저하지 않고 모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드물게 찾아낸 공통된 바람에 동의한 듯 방 안에는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감을 본 진행자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주 특별한 장소를 지나가는데 그곳에는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답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금전적인 걱정도 없으며 인간관계의 갈등도 없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호기심에 빠져들며 완벽해 보이는 그곳의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진행자는 잠시 멈추고 호기심에 찬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묘지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잠든 사람들만이 더 이상 어떠한 문제나 고통도 겪지 않지요.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문제와 고통은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며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더 많은 도전을 겪을수록 우리가 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하죠.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는 재앙의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리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했더라면 벌써 일어났을 텐데 라고 믿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많은 경우 우리 마음속에서 창조한 산물에 불과하죠. 어느 날 한 젊은 조사원이 외딴 시골 마을에 인구조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맑은 하늘 아래 고요한 시골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마을 초입에서 커다란 경고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을 받았고 개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만 낯선 곳에서 사나운 개와 마주칠 생각을 하자 본능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발자국 더 걸어가자 또 다른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개조심이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걸음을 내디디며 그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차에서 내리기를 망설이며 차 안에서만 주인의 출현을 기다리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옆에는 작은 흰색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귀엽기까지 한 이 강아지를 보며 한숨을 내쉬며 안도한 그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경고 표지판이 이 강아지 때문에 있는 건가요? 집주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한 번도 누구를 문 적이 없어요. 그 조사원은 자신이 단순한 경고 표지판 때문에 실제 없는 두려움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바로 그 표지판과 같아서 우리에게 어디에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느끼게 하죠. 비록 그것이 단지 해롭지 않은 작은 강아지일지라도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직접 위험한 상황을 상상하며 실제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드문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비행기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과도한 음식 섭취가 건강에 훨씬 더 큰 위험을 준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강도에게 해를 입을까 걱정하곤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스포츠 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확률이 낯선 사람에게 칼에 찔릴 확률보다 2배나 높습니다. 혹시 바다에서 상어를 무서워한 적 있나요? 재미있게도 해마다 상어보다 돼지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떠올릴 때마다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며 마치 모든 위험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보다 16배나 높습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얼핏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대부분 우리의 상상과 과장된 생각의 산물일 뿐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전 앞에서 움츠러들게 하고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로막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불안에 빠지고 자책과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꼭 적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를 하나의 신호, 좀 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때때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일종의 은밀한 교훈처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실패와 두려움은 단순한 개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를 깊이 이해하면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을 표시해주는 이정표이며 자기 발견의 여정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만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실패를 경험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 그렇죠. 꿈과 열정이 가득하지만 넘어지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때로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학습하고 일하는 방식 자체가 실패를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나이에 있다면 혹은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이라면 청소년들이 흔히 빠지는 덫들을 함께 살펴보세요.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언젠가 빛나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짐했던 노력은 종종 바람처럼 사라져버리죠.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주위의 모든 것에 쉽게 산만해집니다. 귀에서 쩌렁거리는 음악, 친구들과의 나들이 계획, 혹은 쓸데없는 생각들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공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결과는 당연히 기대에 못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책하는 대신 자신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모든 것을 암기하려 하고 학습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잠깐의 열정으로만 노력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건 아닐까요? 사실 이런 작은 실패는 약간의 조정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나를 무너뜨리게 두지 말고 오히려 이를 신호로 삼아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 여정에서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10대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함으로써 그런 욕구를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자신이 하는 말이 그 순간과 상황에 적절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중요한 조별 과제 회의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어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잠깐 사이에 처음에 집중된 분위기는 흐트러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 친구는 결국 불편한 시선을 받게 되고 그저 무심코 한 말이 오해와 불쾌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의견이 충돌할 때 화가 난 나머지 무심결에 날카로운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충고와 조언, 그 평범했던 말들이 점점 사라지며 후회만 남게 됩니다. 말의 무게는 그와 같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그 자취는 남기 마련입니다. 즐거움을 줄 수도 상처를 남길 수도 있죠. 때로는 단 한마디의 부적절한 말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될 수 있도록,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말을 아끼세요. 많은 청소년들에게 첫사랑은 산들바람처럼 가볍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도 하죠. 요즘엔 첫사랑의 감정이 더 이른 시기에 찾아오곤 합니다. 겨우 12살에 따뜻한 미소나 부드러운 눈빛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이렇게 순수한 감정에서 시작해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그 관계에 온 마음을 다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삶은 사랑만으로 채워지지 않죠. 설렘과 더불어 학업의 책임, 가정에서의 시간 관리, 부모님의 기대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관계를 숨기기 위해 여러 핑계를 대며 몰래 만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방향에서 오는 압박감과 피로감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학업 성적은 떨어지고 부모님의 꾸중은 더 무겁게 느껴지며 자신마저도 처음의 기쁨을 잃어가게 되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청소년들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린 마음에 경험하는 첫 이별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친구들에게는 그 슬픔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와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는 결국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남깁니다. 결국 첫사랑은 항상 반짝이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값진 교훈을 주는 여정이기도 하고,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때는 청춘의 깊은 후회로 남기도 하죠. 젊은 시절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가득하죠. 가슴 속에는 커다란 꿈들이 자리 잡고 있고, 당신은 인생이라는 흐름 속으로 뛰어들어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삶의 길이 더 이상 평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그 아픔은 당신이 이전에 경험해본 어떤 고통보다 깊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지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내가 일어선다면, 왜 넘어졌는지 이유를 찾아낸다면 아마 같은 곳에서 다시는 넘어진 않겠지. 바로 이때 당신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한쪽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쉬운 길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더 어렵고 험난하지만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그 과정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려움에 굴복해 영원히 쓰러진 채로 남는 사람과 넘어짐을 교훈으로 삼아 일어서는 사람. 결국 당신의 선택이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 노인과 두 개의 물동이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 성공과 실패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노인은 두 개의 큰 물동이를 지게에 매달고 물을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쪽 물동이는 완벽하게 멀쩡했지만 다른 쪽 물동이는 옆에 커다란 금이가 있었습니다. 멀쩡한 물동이는 언제나 가득 찬 물을 문제없이 가져왔지만, 금이 간 물동이는 항상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물이 반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금이 간 물동이는 점점 슬퍼졌습니다. 반면 완벽한 물동이는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참지 못한 금이 간 물동이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길을 따라 물이 줄줄 새어나가서 충분한 물을 가져올 수가 없네요.
그러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길가에 내 쪽으로만 예쁜 꽃이 가득한 걸 본 적 있니? 내가 일부러 네 결점을 알기에 씨앗을 심어 두었단다. 그리고 매일 너 덕분에 물을 머금은 꽃들이 피어났지. 그 꽃들을 집에 가져가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단다. 금이간 물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큰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도 이 이야기처럼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나 결점으로 여기는 것들이 삶을 더 다채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공과 실패, 완벽함과 결점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삶은 항상 특별한 방식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